안녕들 하세요. 벌써 2주가 후딱 지나갔죠? 교재 다 받으셨죠? 어때요? 얇죠? 작년에 게 이거보다 더 얇았어요. 60쪽으로 해서 그래도 결과가 좋았었고, 요건 더 수정 보완을 해서 작년보다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본서는 안에 중간에 쓸데없는 게 들어가서 여기 밑줄 치고 다음에 밑줄 치고 헷갈렸는데, 이건 뭐 건너뛰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밑줄 치면서 공부 잘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것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번 시험에 그래도 최악 12개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뭐 한두 개는 꼭 이상한 걸 내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뭐예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너무 얇으니까 괜히 불안한 거야. 이 내용을 모르고. 그럼 막 불안했었는데 시험 보고 나서 이거면 충분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것만 달달달달 하시면 뭐 만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공부할 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얇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그죠? 이거보다 두꺼우면 기본서죠. 요약집이 아니에요. 요약집. 그리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은 이건 세법은 16개예요. 16개인데 이만큼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올 만한 것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만약에 40개짜리다 그랬으면 좀 더 완벽하게 중간에 문제도 만들고 했겠죠. 16개입니다. 그리고 세법 공부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왠지 16개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아예 하기 싫으니까 아예 필요한 것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프린트로 배웠죠. 그러면서 개정이 요게 됐고 요거는 조만간 개정이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4월 달에 확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그러니까 그건 이따가 수정. 4월 달에 시행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개정될 거니까 오늘 이따가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취득세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신고납부한 때는 기한을 정해준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신고해라. 언제까지.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납부해라.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라. 돼 있잖아요. 아직 안 봐도 돼. 이따 해드릴 거야. 찾아서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했으면은 뭐가 날라온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거 기억하면 최고야. 그러면 신고를 안 했으면은 고지서 날라온다. 보통 징수. 그럼 너 왜 신고 안 했어? 벌칙이 매겨지겠죠. 벌칙을 뭐라 그런다? 가산세가 있었죠. 그럼 가산세다 그러면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가 우리가 가산세가 나오는데, 지방세하고 해보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똑같다고 그랬죠. 자, 과소신고 몇 프로? 이거 10%. 무신고 사기부정 40%. 그 다음에 납부는 맨날 10만 분의 얼마? 25가 있고 22가 있다고 그랬죠. 똑같이 25였다가 국세만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지난달 15일 날. 오케이? 그리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항상 국세 지방세가 똑같은데 개정될 때는 뭐부터 개정한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 그럼 조만간 지방세도 개정될 거다 얘기했죠. 이게 평상시 1년 걸리는 게 이 4월 달에 개정이 확정됩니다. 어떻게? 똑같이 공부하기에 도움되라고 10만 분의 22로 해서 2월 달에 국세가 개정이 됐고 4월 달에 지방세가 개정이 됩니다. 똑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좋아요. 자, 그럼 한번 고쳐볼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여기서 지방세가 국세가 먼저 바뀌고 지방세는 나중에 바뀝니다 하는 걸 들었나 봐. 그래서 같이 개정이 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7쪽이라고 써 있는 것 보면은 7쪽에 양괄호 2번 지방세 나와 있죠. 지방세 동그라미 4번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지우고 납부 지연 가산세. 그러니까 이름은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납부 지연 가산세. 거기 보면은 기업 과소납부는 1일 10만 분의 25돼 있죠. 이걸 얼마로 바꿔야 돼? 22. 괄호 안에 0.025%도 0.022%로. 그 다음에 니은 초과 환급도 1일 10만 분의 얼마? 25 노후 22. 괄호 안에 0.02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이 됐고 그 다음 세율도 10만 분의 얼마? 22로 통일이 됐더라. 그러니까 국세지방세 개념이 없어진 거죠. 고쳤습니까? 그러면 뒤에 또 있어요. 나오는 거 다 해드릴게. 몇 개 없어요. 등록면허세 29쪽 똑같이 하면 돼요. 29쪽에 양괄호 4번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죠. 동그라미 4번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뭐로 바꿔라? 납부 지연 가산세. 29쪽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니은에 1일 10만 분의 25를 어떻게 바꿔라? 10만 분의 22. 괄호 안에 0.022%. 바로 밑에 니은 초과 환급 1일 10만 분의 25를 22. 괄호 열고 0.022%.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이 하루에 얼마씩이 붙는다? 10만 분의 22가 되더라. 그 다음에 하나 더 34쪽 34쪽에 보면은 세율이 나오는데 양괄호 3번 주택 나와 있죠. 그 중에 니은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이렇게 나왔죠. 요게 6억을 9억. 그리고 거기까지만 수정하면 되니까 결국 수정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이름을 통일시키고 세율도 1일 10만 분의 22. 그 다음 재산세에서 9억 이하는 사실 요거예요. 재산세 때 배우겠지만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죠. 그러니까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은 세금을 인하합니다.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언제까지냐? 원래 일몰이 돼야 되는데 23년 내년도까지만 9억 이하의 주택은 우리가 재산세를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건 재산세 때 설명하면 되겠죠? 요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0만 분의 22는 지방세죠. 국세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해요. 이건 지난달 15일 날 시행령이 나와서 확정이 된 거고,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이에요.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합니다. 국세랑 달라. 국세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에서 원칙 시행일이, 시행령이 4월 1일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돼서 4월 넷째 주에, 아직 날짜는 확정 안 됐어요. 넷째 주에 시행령을 우리가 확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할까, 내 성격은 확정된 다음에 설명하는 게 내 성격인데 어차피
국세, 지방세 같아질 거니까 미리 설명을 합니다. 해서 지방세 기본법은 4월 넷째 주에 확정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시행하는 건데 결국 올해 시험에 반영하는 거니까 미리부터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미리 설명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배웁니다. 취득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몇 쪽인가요? 그렇죠. 자, 13쪽 나와 있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양이 많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보도록 하죠. 오늘은 취득세 먼저 공부합니다. 제일 먼저 특징이 나오는데 특징은 어떤 것들 알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지방세더라. 지방세면서 과세 주체도 같이 공부하면 돼요. 해서 그냥 지방세다 끝 이렇게 하지 말고 취득세다 그러면 서울이면 어디에서 걷어요? 특별시. 인천이면 어디서 걷어요?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는 어디서 구한다? 도에서 걷죠.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면서 어디에 해당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세가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취득세는 이거예요. 서울특별시 우리가 강서구에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디서 걷냐? 특별시에서 가져가요. 그럼 강서구청에 예산이 없잖아. 그럼 얘는 미리 설명하죠. 재산세를 걷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조세의 분류예요. 항상 취득세는 한 번 걷으니까 광역단체에서 가져가고 재산세는 매년 걷는 거니까 기초단체가 갖다가 쓴다는 것. 이것만 알아두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뭐 인천광역시 서구다. 그럼 광역시에서 걷어. 그럼 구청에서는 재산세를 걷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면은 외울 필요가 없죠. 해서 지방세면서 특광도세다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물세다.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사람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실질주의 과세다. 실질주의 과세라는 건 뭐냐? 등기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다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그러죠. 그럼 매매는 뭐예요? 똑같은 거래야.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한 사람은 재산이 증가될 거고 한 사람은 재산이 감소가 될 거죠. 따라서 증가가 되는 게 취득이야. 감소가 되는 게 뭐죠? 양도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취득세니까 재산이 증가되는 사람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야. 증가면 뭐가 된다? 취득. 감소면 뭐가 된다? 양도가 된다. 그 다음에 신고납부조세다. 신고납부한다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야, 취득하면은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납부해라? 60일. 항상 취득세 날짜 애매하면 60일이에요. 그럼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으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에 뭐가 붙어서 온다? 가산세. 자, 한번 해보자. 자, 과소신고. 또 손가락이 왜 나왔지 그래? 10%. 무신고. 사기부정 40%. 납부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맨날 얼마가 붙어? 10만 분의 22가 된다는 것. 이제 다 납부는 22로 통일한 거예요. 해서 가산세가 나온다. 마지막 면세점. 면세점은 세금이 면제되는 시점이죠. 이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은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항상 이거 하면서 꿍시렁 되잖아요. 제가 아니 50만 원짜리 자동차가 어디 있어? 50만 원짜리 토지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오래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제정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면세점 제도를 없애든가. 자,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의 구분 나와 있죠. 취득의 구분이라는 건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 요건 민법에서는 많이 배우지만 세법에서는 단어만 알면 돼요. 크게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얘는 취득은 이렇게 나눕니다.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취득이 있고 그 다음 간주 취득이 있더라. 그럼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실상의 취득은 지금 사온 거야. 언제 산 거예요? 지금 산 거야. 지금 취득세 내야 돼. 그럼 간주 취득은 뭐냐? 이번에 취득한 게 아니야. 옛날에 취득한 거예요. 언제 취득했다? 옛날에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취득했고 요건 지금 취득했다. 요거 두 가지를 그렇게 구분해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 사실상의 취득은 언제 샀다? 지금 샀어요. 그럼 요건 두 가지가 있는데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의 뜻은 뭐냐? 나 이전에 소유자가 없어. 내가 최초의 소유자야. 내가 만들었어. 없던 게 생겼어.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 끝. 이렇게만 알면 돼. 그럼 원시 취득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토지. 원래는 땅이 아니야. 강물이야. 바닷물이야. 이걸 매립, 간척, 메꿨단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는 토지의 원시 취득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매립, 간척 이런 단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둘 건 이거야. 매립, 간척이란 말은 강물을 메꿨다. 바닷물을 메꿨다. 내가 만들었구나.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더라. 끝. 이렇게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건축물, 땅만 있었어. 나대지야. 여기다 건물을 지었으면은 없던 건물이 생겼죠.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 그럼 건물을 짓는다는 말을 어떤 표현 쓰죠? 새로 지었다. 신축. 옛날 거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 재축. 3층인데 한 층을 올렸다. 증축. 다 이 뜻은 없던 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단어만 하시면 돼요. 이해가셔? 아니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민법상의 시효 취득이다 하는 것은 점유물에 관한 거죠. 그러면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해준다. 세법은 필요 없어. 시효 취득은 남의 건데 내 거가 됐다. 따라서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남의 건데 왜 원시 취득입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다. 그 다음에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걸 만든다는 표현.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든다. 뭐 제조, 조립, 선박이면 만든다는 게 건조라는 표현을 쓰겠죠. 선박 건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만들었다는 뜻이다. 끝. 이렇게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요거 신경 쓰이죠. 광어권, 어권. 여러분 쓰고 싶죠? 손이 막 흔들리지? 여기에 한두 개는 여러분 취미생활 할 겸 해서 첨삭을 할 기회를 줄게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뭐냐? 양식어권을 하나 써놓으세요. 광어권, 어권, 그 다음에 두 개만 나왔죠? 그 밑에다가 양식어권. 양식할 수 있는 권리죠. 그게 하나가 누락이 됐어요. 그럼 세 가지는 이거야. 광어권은 뭐냐? 광산이에요. 그럼 내가 산을 지나가다가 광산을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생해서 찾았으니까 나만 권리를 주세요. 그래야죠. 권리를 나만 주세요. 이걸 출원이란 표현을 쓴다는 것. 출원이라는 건 권리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따라서 출원이라는 건 내가 최초의 소유자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야.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 사회에서는 광어권을 잘 모르고 이런 용어는 알 거예요. 내가 신기술을 개발했다. 신기술 개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쓸 수 있도록 권리 주세요. 이걸 사회에서는 특허 출원이다.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출원이라는 건 누가 찾아냈다? 내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끝. 이렇게 하면 돼요. 그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뭐냐? 승계, 남의 걸 가져왔어. 남의 걸 가져올 때 돈 주고 가져오면 뭐라 그러죠? 유상. 공짜로 가져오면은 무상. 이렇게 나오죠. 그럼 유상이다 그랬으면은 어떤 말이냐? 매수, 교환, 교환 신경 쓰세요. 교환은 뭐냐 하면은 기브 앤 테이크,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환이죠. 따라서 교환이다 그러면은 항상 세금을 2번 내요. 나가는 거는 감소가 됐으니까 양도소득세, 들어오는 건 증가했으니까 취득세를 냅니다. 교환은 주고받는 거. 그럼 시험에 뭐가 중요하냐? 이 교환은 남남끼리 교환하나 가족끼리 교환하나 다 매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가족끼리는 증여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라고 교환 앞에 꼭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앞에 함정으로 나와요. 증여로 하라고. 근데 가족끼리도 교환하면은 주고받은 게 인정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교환은 앞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교환은 무조건 매매로 처리가 된다는 것.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상승계. 무상승계는 2가지가 있죠. 상속과 뭐가 있다? 증여가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 문제 찾을 때 상속은 항상 상속이란 말이 주어져요. 상속이 주어져. 근데 상속이란 말이 없이 무상승계 끝 이렇게 나오면 무엇을 뜻한다? 증여를 뜻한다는 거. 말 이해가셔? 그러니까 무상승계는 2가지가 있는데 상속은 상속이란 말이 꼭 나옵니다. 근데 상속이란 말이 안 나오는 무상승계는 무엇을 뜻한다? 증여를 뜻한다. 끝.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이 사실상의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에서 뭘 알면 되느냐? 원시 취득도 취득세가 과세돼. 승계 취득도 과세가 돼. 다 취득이야. 다 취득인데 예외가 있어요. 요거 2개. 4번과 5번. 즉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요 4가지는요 같이 나오니까 차량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자동차는 만드는 회사가 있고 사다 쓰는 소비자가 있겠죠. 따라서 자동차만큼은 만드는 사람은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내요. 그러니까 현대다, 기아다, 차 만들 때마다 원시 취득이죠.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취득세 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 때마다 취득세를 부과하면은 자동차 만들 수가 없죠. 1년에 수십만 대인데 거기에 대한 취득세까지 부담하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말 이해가셔? 그러면 어떨 때만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살 때마다 취득세 누가 냈어? 여러분이 낸 거야. 현대나 기아는 만들지만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냅니까? 여러분들 승계 취득자.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사올 때도 있겠고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항상 유상승계, 무상승계 다 과세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면 돼. 요거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도 차량과 똑같이 공부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럼 광산을 하나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고생했으니까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자원 부족한 나라니까. 자원을 개발했다. 너 개인 재산 써갖고 구했으니까 착하다. 취득세 면제. 그럼 광산도 누가 취득세 내느냐? 남이 개발한 걸 돈 주고 사왔을 때, 또는 아버지의 광산을 상속받았을 때,
그러니까 차량과 똑같이 공부하면 된다. 정리할게요. 자,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동그라미 5번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요 두 가지는 옆에다 써놓으면 좋겠죠.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고 승계 취득만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 그 말 이해가요? 그것만 알면 사실상의 취득은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재밌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요것들은 똑같이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떨 때만 취득으로 본다? 승계 취득. 끝.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양괄호 3번의 밑줄 간주 취득. 얘는 신경 써야 되죠. 작년에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도 자주 나오는 단원이라서 자 볼게요. 간주 취득은 간주 취득은 지금 샀어요?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샀어. 그럼 옛날에 살 때 취득세 냈단 얘기예요. 근데 오늘 뭐가 되느냐? 가액이 증가됐어. 아까 설명했죠? 증가가 되면 뭐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이게야. 감소가 되면 양도로 보는 거고. 그러면 옛날에 샀는데 살 때 취득세 냈어. 근데 오늘 또 가액이 증가됐어.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간주 취득이야. 그러면 옛날에 살 때 취득세 냈는데 오늘 또 가액이 증가가 됐으니까 오늘 또 취득세 내야 되는 거야.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옛날에도 과세했고 오늘도 과세했어. 한 물건에 대해서. 좋아요, 나빠요? 이러지 말라고 그랬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명심하셔요. 여러분이 사회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걸 좋은 걸로 하는데 나 세금 못 내, 배째 이러면 바보 쪼다예요. 이제 세법을 배우면은요, 정부가 나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가액이 많아져야 취득세는 싸니까 조금 더 내고 나중에 양도할 때 그만큼 공제를 많이 해주니까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취득세에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취득가액은 합법적으로 부풀리는 게 좋다. 그래야 나중에 양도할 때 이득을 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정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칼같이 내라 이거야. 왜? 나보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접근을 해야 취득세가 쉬워. 무조건 안 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샀는데 이번에 가액이 증가됐다. 대한민국은 땅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값은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취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떨 때냐? 네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될 때만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야. 그럼 간주 취득이라는 게 네 가지가 뭐냐? 이게 포인트가 되죠. 하나는 뭐가 있느냐? 건축, 물의, 개수. 개수라는 단어가 뭐냐? 개보수야. 개보수는 뭐냐? 뜯어 고쳤다 이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고쳤다? 고치면 좋게 고쳐요? 나쁘게 고쳐요? 좋게 고치니까 가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늘어난 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 또 하나, 차량, 기계, 선박, 종류 변경이 나와. 미리 설명할게요. 변경했대. 변경했으면 바꾼다는 뜻이죠.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좋게 바꾸는 거야. 아주 단어에 답이 나와요. 변경, 바꿨다. 그럼 바꾸는 건 나쁘게 바꾸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좋게 바꾸니까 가액이 증가됐다.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
얘는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게 부동산의 로또 복권입니다. 과거에 내가 20년 전에 농지를 1억 주고 샀어. 2000년에 했다가 오늘 택지 개발이 됐어. 택지 개발이 돼서 대지로 바뀌어서 가액이 20억이 됐어요. 그럼 잘 봐요. 지목이 변경되면서 가액이 증가가 됐죠. 증가가 됐으니까 취득으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옛날 농지 살 때 세금 냈어 안 냈어? 냈어요. 야, 나 옛날 농지 살 때 세금 냈는데 지금 그 땅이 그 땅이잖냐? 또 취득세 내라 그러면 2번 내는 거잖아. 나 못 내. 배째. 그러면 취득세는 안 냈지만 내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인정해줘? 1억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뭔 말인가 이해가요? 그럼 나중에 21억에 양도를 했을 때 양도 차익이 20억이야. 그럼 양도소득세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19억 늘어났으니까 취득세 부담해야 돼.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야. 19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면은 내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인정해줘? 20억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가요? 그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차익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세라는 것은 뭐냐? 항상 사고 파는 거니까 살 때 싼 취득세를 좀 더 내고 그럼 나중에 비싼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것. 이 개념 이해가요? 그러니까 2번 내는 거에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대출받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전 마인드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 세금은 여러분 무조건 안 내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 바보예요. 정부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어요.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너 세금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세금 내야 된다. 2번 내니까 억울하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지목 변경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이 되면 가액이 증가된다. 증가된 것만큼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한다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째 과점주주. 과점주주 뜻 몰라도 돼요. 요거에 주식을 취득했대. 자, 주주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주식을 또 샀어. 주식 취득. 그럼 주식가액이 증가가 돼야 안 돼요? 증가되잖아. 샀으니까.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끝. 이러면 되겠죠. 해서 간주 취득이라는 건 일단 지금 샀어요?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산 거야. 그걸 꼭 명심해야 돼. 그래야 접근하기가 쉬운 거야. 간주 취득 외워야지? No. 옛날에 샀어. 근데 지금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됐다 이게. 증가가 되면 항상 뭘로 본다?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간주 취득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4가지예요. 건축물의 개수, 차량의 종류 변경, 그 다음 토지의 지목 변경, 주식 취득. 누가? 과점주주가.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동그라미 4번 밑에 과점주주라고 나온 건 체크하세요. 1월 달에 했습니다. 오늘은 건너뛰고 5월 달에 또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부러 체크만 해놓으란 얘기예요. 체크한 건 아예 안 하는 거다? No. 5월 달에 또 하고 1월 달에 하고 3월 달에는 다른 거 하고 5월 달에 또 하고 이런 지그재그로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1월에도 하고 3월에도 하고 5월에도 하고 7월도 하고 시험 때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과세대상 나왔죠. 과세대상은 괄호 열고 15개 이거 먼저 알아두면 돼요. 뭔 말이냐? 과세 대상은 물건이야. 물건은 15개가 있더라. 일단 15개라는 건 알아둬야 되겠죠. 15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양괄호 1번에 밑줄 토지, 건축물 2개죠. 양괄호 2번에 밑줄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임목이라는 것은 서 있는 나무를 얘기하죠. 우리가 민법에서도 임목 배우죠. 그룹별로 해야 되고 등기가 된 임목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우는데 세법은 필요 없어. 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는데 나무 중개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임목은 여태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됐습니다. 저 같은 분 한번 내볼 거야. 뭘 내보냐? 아마 틀린 사람 엄청 많을 거야. 임목인데 임목은 서 있는 나무거든. 그럼 난 시험에 원목 이렇게 한번 내볼 거예요. 여자분들 태반 틀려요. 옛날에 모의고사를 한번 내봤습니다. 태반이 틀려. 왜? 원목이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더 민감해요. 원목하면 뭐가 생각나? 가구. 싸다 비싸다? 그러니까 뭔가 세금 낼 것 같은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덕분에 제가 욕은 좀 바가지로 먹었습니다마는 한번 즐거운 날이었어. 그래서 임목은 살아있는 나무만, 원목은 죽은 나무니까 취득세 과세가 안 된다. 요거 한번 설명하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2번. 승계 취득만 취득으로 본다. 됐죠? 그 다음에 양과로 3번 밑줄.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도 양과로 2번 차량과 똑같이 공부하라고 그랬죠? 원시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출원이라는 말은 원시 취득이란 말이죠. 그럼 2번 승계 취득만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차량하고 광업권만 공부해도 돼. 나머지는 따라오니까. 그죠? 그래서 자동차나 광업권은 항상 원시 취득은 취득세 내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양과로 4번에 회원권 5개 밑줄.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요 회원권 5개는요, 사면은 취득세 내. 그럼 언제 배우냐? 다음 달 또 배워. 팔면은 양도소득세 냅니다. 해서 회원권 5개는 사면은 취득세 내고 팔면은 양도소득세 내더라. 끝.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셔?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자, 15쪽에 납세 의무자 나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은 체크. 요거 1월 달에 했습니다. 3월 달에는 쉬고 5월 달에 또 합니다. 그 다음 17쪽에 나와 있는 취득 시기. 자, 취득 시기가 나왔다. 요거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죠? 60일인데 60일은 고정이야, 고정. 그럼 뭐가 중요하냐? 언제부터 60일이냐?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60일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게 바로 취득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럼 취득 시기다 그랬으면은 첫째 뭐가 있느냐?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계약서상의 계약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러면 계약서를 인정해 줍니다. 그럼 계약서를 쓰면은 잔금은 얼마는 언제까지 주기로 한다. 잔금일 표시하죠. 그날이 취득일이야. 그럼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계약서상의 잔금일.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잔금일이 공란으로 돼 있어. 잔금일 언제 치르는지 몰라. 그럼 매도인은 불안해서 이거 팔겠어? 잔금 받을 날이 안 나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시험이니까 나와요. 시험에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명시가 안 돼. 잔금일이 몰라. 이럴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취득세는 날짜가 애매하면 항상 며칠? 60.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잔금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가지야. 계약서상의 잔금일,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으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날? 60일이 경과되는 날. 끝!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야, 계약서 필요 없어? 사실상의 잔금일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뭐냐? 사실상의 잔금일은 그 날짜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서 누가 봐도 잔금일을 알아. 그러면 계약서 필요 없이 그날이 취득일이 된다. 사실상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입증된 날을 얘기합니다. 그럼 입증됐다는 게 그 지문의 시험에 힌트가 다 나와요. 여러분은 요건 이거 입증되겠네. 그럼 다 사실상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냐? 외우는 게 아니에요. 첫째, 국가로부터 취득했어. 이분이 국가야. 이분한테 내가 샀는데 잔금을 언제 치렀는지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준 날 모르면 어떡해? 돈 받은 날. 따라서 국가로부터 유상승계 사왔을 때는 그 잔금일을 국가가 안다는 얘기야. 그 날짜가 바로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보자. 외국에서 수입을 했어. 여기서 수입의 뜻을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에 물건이 도착되면 수입이 아니에요. 도착된 걸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세관을 통과해야 돼. 관세를 내고. 그럴 때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걸 수입을 했으면 세관을 통과해야 돼. 관세 내고. 그럼 언제 통과했는지 세관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날짜가 사실상 잔금일, 취득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공매, 경매. 자 봐요. 자, 내가 경매 입찰했어. 1억에 낙찰받았어. 1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이 물건이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낙찰받은 1억을 내가 입금시켰을 때. 그럼 경매기관에 내가 돈을 언제 입금시켰나? 경매기관은 알아요? 몰라요? 그래, 그 날짜가 취득일이야. 경매하는데 계약서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요 세 가지에 가요? 그러니까 너한테서 사왔는데 내가 언제 사왔는지 아냐 모르냐 그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판결문. 판결문은 법원에서 작성하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판결문에는 갑은 을에게 5월 5일 날 1억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그럼 판결문에 5월 5일 날짜는 지켜야 되겠죠. 판결문에 있는 날짜가 잔금일이 된다는 거야. 법원의 판결문은 지켜야 되니까. 이해가요? 그 다음에 그런데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제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화해조서가 뭐냐? 당사자 쌍방이 지들끼리 화해했대요. 쉬운 말로 민법에서 많이 배우지만 인락이라는 건 인정조서야. 요건 뭐냐? 당사자끼리 인정한대. 그럼 판결문은 법원에서 작성하니까 신뢰성이 있고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지들끼리 작성한 거니까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판결문만 인정해줘요. 몇 년 전에 기출문제 이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 다음 사실상의 잔금일이 취득일이 아닌 것은 하고 1번 화해조서가 나온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찾지 않을까? 노노노. 지금이야 내가 설명하니까 쉬워 보이지. 공부 안 했으면 시험 보러 가서 또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법인. 법인은 장부를 작성해야 되겠죠. 법인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마다 장부에 써야 돼. 장부는 거짓을 쓰면 분식회계가 되는 거예요. 제재가 세죠. 따라서 법인이 장부에 쓴 날짜가 취득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오늘
5월 5일 날 공장부지 1억을 지급했다. 그럼 장부에 5월 5일 1억 지급 나올 거 아니에요. 장부에 써 있는 날짜 입증될 수 있겠죠? 그 날짜가 취득일이 된다. 법인장부는 계약서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럼 찾기 힘드니까 일단 지문에서 5개가 있나 없나 봐. 있으면 사실상의 잔금일,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일,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5개는 뭐냐? 앞에 글자로 해서 국, 수, 공, 판, 장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해서 국수, 공판장이 나왔다. 그럼 사실상의 잔금일이 되고 안 나왔다. 그럼 뭐가 된다? 계약상의 잔금일이 되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은요, 계약상으로 해야 되느냐 사실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첫 번째야. 시험 문제 제일 포인트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계약상으로 해야 되느냐 사실상 해야 되느냐 이걸 선택을 해.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싸움이 또 붙어. 등기라고 또 비교해야 돼. 해서 항상 세법에서는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 어떤 날을 적용한다? 빠른 날. 그래서 항상 시험에 답 찾을 땐 되게 쉬워요.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뒤에 어떤 말만 찾으면 돼요? 그 중에 빠른 날. 세금은 빨리 걷는다는 것. 해서 양도소득세도 겹칩니다. 요거 양도소득세 때 또 나와요. 그럼 날짜 물어보는 건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만 나옵니다. 공통점,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이다? 빠른 날을 적용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국수 공판장이 나오면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국수공판장이 없다.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제일 먼저 꼭 알아둬야 돼요. 요건 대답이 없어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